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님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타이어뱅크는 가맹 계약을 맺은 한 점주의 일탈이라면서 그동안 본사의 책임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사건이 알려지자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한 타이어뱅크. 문제의 가맹점이 사실상 타이어뱅크 본사의 직영점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가맹점주의 일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뱅크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현행법상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최근 3년간 가맹점 출폐점 현황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 등 70여 가지에 이르는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서 형태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에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희망하는 개인이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타이어뱅크는 이 같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이제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가맹관계가 아니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스타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그냥 뭐 가맹점, 프랜차이즈, 뭐 대리점 섞어 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고. 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본사 책임을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 논란을 자초했던 타이어뱅크. 말바꾸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타이어뱅크 본사의 사실상 직영 의혹과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KBS는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 타이어뱅크 본사가 각 매장에 목표 판매 금액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관련 증언 근거로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휠 고의 훼손 사건이 터지자 매장 운영은 각 사업주가 맡고 있다며 본사의 책임을 부인했던 타이어뱅크. 그러나 본사가 각 매장별 판매 목표 금액, 이른바 인덱스를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전현직 관계자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실적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 실적을 못 채우면은 어차피 사업주 교체예요. 가맹 대리점이면 본사에서 그렇게까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휴무라든지 급여라든지. 타이어뱅크 본사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뱅크는 판매 목표 금액 논란에 대해 각 매장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전현직 관계자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영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통합 논의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제시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통합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협력할 것과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의대 유치 등 현안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합 논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가동이 자동 정지된 한빛원전 5호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5호기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봉 사용 오류 등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어제 오후 5시 원자로를 냉각시켰고 이에 따라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 신고가 접수된 8건 가운데 백신과 관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도청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졌다는 8건의 신고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심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전남의 쌀 생산량이 오히려 0.2% 증가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벼 창고입니다. 건조를 마친 벼를 포대에 실어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얼굴엔 자식같이 키워낸 벼를 출하하는 기쁨은커녕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많게는 25%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생산량에 임대료 그리고 투자되는 그 영농비 빼고 나면 정말로 남는 게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출하를 앞둔 벼 포대입니다. 작년엔 100여 포대 정도 생산됐지만 올해는 80포대 정도밖에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생산된 것들마저도 쭉정이거나 흑수 피해를 본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는 이런 농촌의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실시된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의 경우 총 생산량이 0.2%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북과 경기, 경상도 등과 비교해봤을 때 유일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농민단체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뿐 아니라 1000제곱미터당 쌀 생산량 역시 차이가 큽니다. 통계청이 예상치로 발표한 생산량은 465kg으로 실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종합미국처리장 35곳을 조사한 결과인 432kg과 30kg 넘게 차이 납니다.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참고용으로 조사한 결과는 약 14% 정도 감소된 것으로 자료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이에 대해 전남의 쌀 재배 면적이 올해 1.4% 늘어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 12일 예상치가 아닌 실제 수확량 조사 결과에는 감소량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오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르면 오늘 밤에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정 이후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늦어도 내일까지 조정 중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의회 사무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청 실국과 산하기관 91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상임위별로 피감부서와 기관에 감사자료 1,300여 건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미술인들을 위해 아트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6일까지 북구청 자미갤러리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66명의 작품 147점을 30만 원 이내 가격에 판매합니다. 여수시가 세무서, 경찰 등과 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1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거나 이전이 잦은 중개업소, 재건축 등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화순군 너릿재 옛길이 전라남도 대표 숲길 12곳 가운데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화순군은 걷고 싶은 전남 숲길 공모전에서 대규모 구절초가 조성돼 있고 단풍 풍광이 빼어난 너릿재 옛길이 가을 대표 숲길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보조 항로인 완도와 모도를 잇는 항로에 101톤급 차도선 섬사랑 2호가 취항했습니다. 섬사랑 2호는 소모도와 모서, 모동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해 시간 단축과 내륙 체류 시간 확보 등 낙도 지역 주민들의 해상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흑두루미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는 사업을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순천만 습지의 철새 정보와 습지 보호 요령 등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북한의 제1호 람사르 습지인 청천강 하구의 문덕 철새 보호구도 흑두루미의 중간 기착지라며 흑두루미를 통해 남북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결제 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공제금액과 예산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의 신고 내역과 세부담 증감 등의 자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예상과 달리 학원 폐원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올해 광주의 학원 폐원율은 4.91%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남도 폐원율이 지난해 10.56%에서 올해는 5.08%로 감소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이 줄고 원격 수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학원 매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 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회는 어제 순천만 정원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순천시 의회가 풍력발전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책위원회가 풍력발전소 반대 활동을 하며 지난해 6월 마을과 발전소가 2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최근 이격결의 규정을 800m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생태수도의 위상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9% 상승했고 전세값도 0.14% 올랐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세 가격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9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 조직원 39살 A씨 등을 지난 30일 검거하는 등 최근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현금 수거책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볼에 와닿는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나 낮고요. 낮 기온 11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2, 3도가량이나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점점 내려가서 모레 광주가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많이 낮습니다. 화순 6도, 나주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보성과 구례 11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영암이 5도 가리켜서 춥고요. 낮 기온은 강진과 해남 1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되는데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입동을 앞두고 기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